좀 주식 투자를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말고 좀 더 쉽게 친숙하게 접근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제가 한번 맛집 식당을 인수하는 거에 비유를 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네, 오늘은 좀 어렵게 느껴지는 이 주식 투자라는 거를 어떻게 하면 조금 쉽게 접근을 해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주식 투자를 어렵게 생각을 하면 사실 한도 끝도 없이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주식시장에 수천 개의 종목이 상장되어 있고 기업들이 또 하는 것도 다 다르고 숫자들도 복잡하고 주식 종목마다 가격이 다 제각각인데 어떤 기업의 주식은 예를 들어서 한 주에 3만 원대 그리고 어떤 기업은 10만 원대 심지어 100만 원이 넘는 주식도 있고요. 이렇게 주식의 가격이 다 종목마다 다르니까 헷갈리기도 하고 그 주식의 가격이 매일 오르락내리락 이렇게 움직이니까 더 헷갈리게 만드는 것 같아요. 어떤 종목이 만약에 지금 10만 원인데 10만 원이란 가격에 투자를 하면 내가 싸게 잘 산 건지 비싸게 사서 호구가 된 건지 아니면 7만 원 정도에 사야 싸게 사는 건지 아니면 7만 원도 비싸게 산 건지 이런 감이 잘 오지 않으니까 이걸 사야 하나 말아야 되나 이제 망설여지게 되죠. 주식 투자라는 게 매출 수천억, 수조, 수십조 원 벌어들이는 큰 기업들을 다루는 거다 보니까 사실 어렵게 느껴지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업들이 하는 사업의 내용 아니면 재무제표의 숫자들 이런 것들을 공부할 엄두가 나질 않는 거예요. 부담감이 확 오는 거죠. 좀 주식 투자를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말고 좀 더 쉽게 친숙하게 접근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제가 한번 맛집 식당을 인수하는 거에 비유를 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여러분이 지금 살고 계신 그 지역에도 다 맛집 식당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제가 예전에 살았던 대전에도 그렇고 지금 살고 있는 세종시에도 맛집 식당들이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냉면집, 콩국수, 카레, 돈가스 얘기하다 보니까 먹고 싶으신데 근데 이런 맛집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가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 식당이 하루에 도대체 몇 그릇이나 팔까? 이 정도 팔면은 한 달에 얼마를 벌지? 한 달에 이 정도면 12개월 곱하면 얼마를 버는 거야? 동네에 있는 돈을 다 쓸어 담겠다. 와, 부럽다. 나도 이런 가게 하나 갖고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10년 전에 맛있게 먹었던 과자를 지금도 여전히 먹는 것처럼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사람들의 입맛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고 미친 짓만 안 하고 지금의 맛과 서비스만 잘 유지를 하면 앞으로도 꾸준히 돈을 벌 수 있겠다. 또 한 군데에서만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몇 군데 더 지점을 내가지고 운영을 하면은 돈을 더 많이 벌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저희끼리 한번 가정을 해보는 거죠. 만약에 이 맛집 식당 주인이 갑자기 개인 건강상의 문제로 이제 더 이상 식당을 운영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이 식당을 팔려고 내놓은 거예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식당의 연 평균 매출이 10억 원이고 임대료라든지 인건비, 식재료, 기타 비용들이 6억 원이 나가게 되고 그러면 이제 순이익이 4억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식당 주인이 이 식당을 40억 원에 팔겠다고 내놨어요. 만약에 나한테 그 40억 원이라는 돈이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나는 과연 이 식당을 인수를 할 건가?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보는 거죠. 만약 이 40억 원이라는 금액에 인수를 한다고 하면 투자금을 회수하기까지 연 4억 원씩 버니까 총 10년이 걸리게 되는 거죠. 그 10년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매년 벌게 되는 순이익 4억 원이 진짜 수익이 되는 건데 10년이라는 기간이 좀 너무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저랑 생각이 비슷해서 좀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을 했는지 시간이 꽤 흘렀는데도 거래가 성사되지 않고 결국 식당 주인이 가격을 4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절반으로 낮췄다고 해볼게요. 이 가격이라면 5년만 고생해서 운영을 하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고 이후부터는 연 4억 원씩 현금을 내가 가져갈 수 있는데 그리고 내가 평소에 이 식당을 자주 와보니까 너무 괜찮은 식당이고 근데 이 정도 가격이면은 진짜 괜찮은 가격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하지만 평범한 중산층인 저한테는 이제 그런 큰 돈이 있을 리가 없죠. 그냥 상상만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식당의 지분 1%를 살 수 있는 기회가 저한테 주어진다면 20억 원의 1%니까 2천만 원인 거죠. 2천만 원이면은 자동차 한 대 값인데 그 정도면 한번 고민을 해볼 수는 있겠죠. 지금까지 이제 드린 이야기는 사실 굉장히 단순화해서 이야기를 한 거고 실제로 식당을 인수를 할 때는 입지가 어떤지 재료는 어디서 신선하게 싸게 수급을 하는지 기존에 일하던 직원들은 어떤지 주변 경쟁 업체들 상황은 어떤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따져봐야 할 것들이 더 많겠죠. 하지만 주식 즉 기업에 투자를 할 때도 접근 방법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작은 규모의 식당에서 큰 규모의 기업으로 이렇게 규모만 더 커졌을 뿐이지
그 기본 메커니즘은 비슷하다는 거죠. 주식 투자를 할 때는 큰 기업을 다루다 보니까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져서 지레 겁을 먹을 뿐인 거고, 그리고 주식 호가창에서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면은 그 가격이 적정한 건지에 대해서 판단이 잘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 기업의 가치를 판단을 해봐야 하는 건데, 이렇게 작은 식당으로 비유를 해서 생각을 해보고 이 식당이 수익성이 괜찮은지,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망하지 않고 지금 벌어들이는 수준을 앞으로도 지속할 수 있을지, 이렇게 접근을 해보면 좀 더 쉽게 느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똑같이 기업의 어떤 수익성, 성장성, 완전성,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보려면 어떤 것들을 살펴봐야 되는지를 공부를 해보면 되겠죠. 거기에 필요한 공부들을 해나가다 보면은 좋은 기업을 보는 눈이 생기고, 보는 눈이 생기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투자 성과도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